주사로 맞는 치료법 한 가지, 그리고 먹는 약 한 가지씩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산삼을 직접 자율신경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자율신경 검사를 다시 해보았더니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도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영상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데 이런저런 치료에도 별 반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오랜 기간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증상 치료만 하시거나 아예 방치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신경은 의식적인 조절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계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혈압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심장을 뛰게 하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혈압을 조절하진 않으시죠?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기능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교감신경은 긴장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싸우거나 도망치세요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화가 나서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요. 혈관도 수축되고 소화 기능도 억제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휴식과 회복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소화하세요 라는 반응을 담당하는데요. 가만히 쉴 때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도 확장되고 소화 기능을 촉진합니다.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심혈관계, 심장박동과 혈압을 조절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요. 또 소화액 분비와 장 운동 조절을 통해 소화기를 관장합니다. 또 호흡 속도와 깊이를 조절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돕는 호흡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또 너무 더울 때는 차갑게, 이런 작용 등을 땀샘이나 혈관 수축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체온 조절 작용을 하고요.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호르몬을 분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자율신경의 역할은 얼핏 봐도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은 초기와 말기 단계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교감신경이 더 올라가는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이 싸우거나 도망치세요 였잖아요. 현대인들은 몸이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또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몇 개월 또 장기간 수년 동안 받게 되면 당연히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이때 스트레스에 유독 민감하거나 체질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서 얘네가 떨어지지 않고 조절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과도하게 뛰고 먹는 족족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잠이 안 오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심하면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전형적인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다가 만약에 이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이 상태가 쭉 유지가 되면 교감신경도 결국 지치게 되거든요. 얘도 계속 항진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교감신경이 점점 지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감신경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수년 이상 되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부교감신경이 높게 나오는 부교감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무기력증, 우울감, 피로감, 몸이 지나치게 늘어져서 뭔가 하고 싶은 유혹도 잘 안 생긴다고 하시고요.
또 머리가 먹먹한 브레인포그나 식욕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두 신경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검사를 참고해서 맥진, 문진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치료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자율신경 생활관리법 영상들을 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 발병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께도 제가 각각 맞는 운동법, 음식, 영양제 같은 것들을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치료를 하시기 전에 생활관리를 먼저 실천을 해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안 나으면 그때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자율신경 치료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사로 맞는 치료법 한 가지, 그리고 먹는 약 한 가지씩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약침 치료입니다. 약침이 뭐냐면 한약을 인체에 주입할 수 있게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정제 과정은 국가에서 인증된 멸균된 시설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걸 주사기를 이용해서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 바로 약침입니다. 저는 자율신경 치료에 산삼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삼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굉장히 귀하고 가격이 비싼 약재인데 이 산삼을 직접 자율신경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척추에서 시작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혈자리에 이 약침 치료를 하는 거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척추의 다혈근 부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약침은 연목에 맞는 성상신경 차단술과는 다른 치료 방법이에요. 이 약침 치료의 장점은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또 스테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장기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예를 들면 소화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5번에서 9번 흉추 부위에 이 약침 치료를 하면 바로 소화불량이 개선된다든지, 두통이 있으신 분들께 상부 경추 쪽에 치료를 하면 또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느낌이 난다고들 많이 표현하세요. 다양한 자율신경 증상의 응용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두통과 소화불량이 개선되는 증상이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하고 나서 자율신경 검사를 다시 해보았더니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환자분도 머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번째로는 청신환이라는 환으로 된 약입니다. 맑을 청, 정신 신자를 써서 우리 몸의 신경을 맑게 하는 환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원래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는 직접 진료를 보고 체질에 맞춘 한약 처방을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율신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한약을 먹기 쉬운 환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신환에 들어가는 주요 한약재는 산조인, 당귀, 원지, 단삼, 백자인 등 10가지 이상의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이전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산조인은 대표적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안,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약재이고요. 참고로 산조인은 굉장히 비쌉니다. 당귀는 혈류순환을 개선시키고 통증을 줄여주고요. 원지는 뇌기능 개선과 뇌혈류 순환을 개선, 또 단삼은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청신환을 드시고 난 환자분들의 후기는 주로 잠이 잘 온다, 긴장이 완화된다, 우황청심환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에게서 더 빠르고 즉각적인 호전 반응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은 복용 기간을 몇 개월 정도로 늘리시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시면서 청신환을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생활관리만 하셔도 될 것 같은 분들께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 운동, 식이습관과 청신환을 같이 복용하면서 증상이 나아지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실조증을 단번에 좋아지게 하는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약침과 청신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채널에는 저희 한의원에서 실제로 하는 치료법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식이습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틈틈이 찾아서 관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모두 탈출하는 그날을 위해 다음에 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